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대학으로 손꼽히는 마드리드 국제대학교. 이곳에서 늘 활기 넘치는 캠퍼스 분위기 속에 유독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뛰어난 외모와 언어 실력, 그리고 남다른 학문적 깊이로 강의실을 휘어잡는 그녀는 유학생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한복부터 한류,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의 본질까지 강의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녀와 중국 유학생들 간의 날카로운 설전은 점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떠한 논리와 태도로 이 치열한 문화 전쟁에서 자신과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스페인에서도 가장 국제적인 대학으로 손꼽히는데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언제나 활기가 넘쳐요. 특히 저는 여러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늘 수업을 듣는 게 즐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기대했던 수업은 바로 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강의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강의도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저는 수업 첫날부터 강의실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업에는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은지는 첫눈에 봐도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체구는 작고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맑았으며 살짝 웃을 때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외모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문을 듣고 나니 그녀가 예쁜 얼굴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은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처음 은지와 인사를 나눈 건 아시아 문화 강의에서였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은지가 제 옆에 앉아서 밝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또렷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서둘러 인사를 돌려줬습니다. 안녕. 나는 마리아야. 그녀와의 첫 대화는 짧았지만 은지가 주는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은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기만 했는데 은지는 교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하며 주목받았어요. 은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은지 학생,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잘 아나요? 라고 묻자 은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책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순간 강의실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 학생들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은지를 보는 시선이 썩 곱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이라 어쩌면 경쟁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은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느낀 첫 번째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수님은 필리핀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발표를 해보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수업이지만 필리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학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은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죠. 은지는 단상에 서서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으며 발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필리핀이 말레이와 스페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이 나라의 언어와 종교, 음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대 필리핀의 경제적 문제와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까지 막힘없이 이야기했죠. 저는 발표를 들으며 속으로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추가로 질문을 던지셨는데 은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필리핀의 주요 산업과 교육 문제, 농촌 지역의 어려움까지 그녀의 대답은 너무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깊이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지는 학문적으로도 압도적인 존재라는 것이 모두에게 각인됐습니다. 그러나 은지가 주목받는 만큼 그녀를 질투하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몇몇 유학생들은 은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은지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지는 대단해.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외웠을까? 라며 친구들이 놀라워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그러게, 발표 내용도 완벽했지만 발표할 때 목소리 톤과 표정까지 너무 자연스러웠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살짝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중국 학생들 표정 본 거 봤어. 뭔가 은지에게 적대적인 느낌이었어.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니 은지와 중국 유학생들 간에 어떤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지가 발표를 할 때마다 강의실 분위기는 항상 긴장과 흥미로 가득 찼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은지의 발표를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은지는 그런 행동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표를 준비할 때마다 철저한 자료 조사와 논리를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했고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외교관처럼 차분하고 품위 있게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녀의 태도는 학문적인 우월함을 넘어서 사람의 품격까지 보여줬어요. 필리핀 발표 이후로 은지는 강의실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어요. 은지가 발표하는 날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오늘 은지가 또 뭘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이 도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 분위기는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문제의 날은 필리핀 관련 수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소개하며 강의를 정리하던 중 중국에서 온 한 유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필리핀에 대해서 배운 건 좋지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도 한때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나라였죠.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고 그 질문이 은지를 겨냥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은지는 발표 이후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중국 유학생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 지금은 필리핀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국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국 유학생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뒤처졌던 나라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륜이 뭐니 하지만 그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몇몇 중국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순간 은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한 태도로 입을 열었죠. 저는 지금 중국 유학생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필리핀보다 뒤처졌던 시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변화와 발전이 아닐까요? 은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강의실의 시선은 단숨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은지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수업은 필리핀의 문화를 배우는 자리인데 굳이 한국 이야기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은지의 발언은 논리적이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며 논쟁의 흐름을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중국 유학생은 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하지만 한국의 발전도 결국 외국의 도움을 받은 결과 아니었나요? 독창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도움과 모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라고 되받아쳤어요. 그 말에 강의실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어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한류는 서구 문화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미한 결과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방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요?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은지는 고개를 숙여 자리에 앉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중국 유학생의 말에도
약간 공감했던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한류가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강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여전히 은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지의 팬이 늘어났어요. 다음 주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다루는 수업이었어요.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며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를 간략히 소개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광대한 땅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로 문화적 다양성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고, 일본은 독창적인 기술과 문화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라고 평가하셨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빠른 경제 성장과 창의적 콘텐츠로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그 순간 강의실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보며 뭔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중국 유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죠. 교수님, 한국이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콘텐츠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지금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중국 콘텐츠를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유학생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은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은지는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의 현대 드라마와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콘텐츠가 한국을 모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은지는 한국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중국에서 비슷한 제목과 설정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또한 정글의 법칙, 아는 형님, 쇼미더머니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모방되어 방영된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했죠.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저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모방했다기보다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은지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녀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중국 유학생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은지의 사례들이 너무 명확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은 점점 은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공감했어요. 은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은지의 태도가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태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동아시아 문화 수업 이후로 강의실의 분위기는 은지를 둘러싸고 더 복잡해졌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은지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은지에 대한 시선은 한층 더 냉랭해졌어요. 그들은 수업 중 은지의 의견을 무시하려 하거나 그녀가 무언가 말할 때마다 은근히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이곤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불편했지만 은지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마치 그런 태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궁금했어요. 은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지만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 수업 주제는 한국 문화와 한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업을 누구보다도 기다렸어요. 은지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한류의 성공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는 유행을 넘어선 문화적 혁명이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학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교수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류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묘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은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한류의 시작은 특정 콘텐츠의 인기로부터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류는 그 이상입니다. 한류는 문화의 창조와 소비가 글로벌화된 시대의 산물이며 한국의 독창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은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단순히 인기를 끈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메시지와 독특한 미학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은지의 발표는 점점 강렬해졌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다른 나라에서도 모방되며 재생산되는 사례를 들며 한류는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문화 현상이라고 결론지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러나 중국 유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지의 발표가 끝난 뒤 다시 반박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달리 전통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류도 결국 서구 문화를 흉내낸 것이 아닌가요? 그 말에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K-팝은 서구의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였지만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팬 문화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잊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점이 한국 콘텐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은지의 말은 날카롭고 명확했어요. 교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은지 학생이 말한 대로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느냐겠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은지에게 다가가 칭찬했어요. 은지, 정말 멋졌어.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 은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나는 단지 내 나라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동아시아 문화 수업 이후 은지는 강의실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유럽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지의 발표가 항상 큰 화제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의 반응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어요. 교수님은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졌지만 교류와 융합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사례를 들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중국 유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은지를 겨냥한 발언 대신 교수님의 발언을 직접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복은 중국 한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옷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의 많은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복 중국 전통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은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한복과 한푸가 외관상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의상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문화적 유산입니다. 반면 한푸는 중국에서 최근 복원되거나 재창조된 현대적 개념의 의상입니다. 따라서 두 의상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한복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정신을 반영한 문화적 산물입니다. 한복의 색상과 문양은 입는 사람의 나이, 신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전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한복과 한푸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중국의 한푸는 복원된 전통 의상이고 한복은 수천 년간 변화를 거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의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지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중국 유학생은 얼굴이 굳은 채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은지가 추가로 말했다는 말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 중국인을 사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일부 중국 학생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며 한류를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은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그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중국 유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교수님은 흐뭇한 미소로 은지의 말을 정리했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은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은지, 대단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긴장해. 하지만 내 나라를 위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은지가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업이 계속될수록 은지의 존재감은 한 명의 학생을 넘어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졌어요.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체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학생들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발표를 기다리며 그녀에게서 배울 것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런 은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가진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에 감탄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은지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수업이 끝난 뒤 자주 함께 도서관에 가거나 캠퍼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은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에 항상 성심성의껏 답해줬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은지, 넌 어떻게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그냥 나라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게 느껴져.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글쎄, 한국은 내가 자란 곳이고 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랐고 그게 내가 한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야. 그녀의 말은 강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경제적 발전이나 한류 같은 문화적 성취로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이 가진 끈기와 정신이 진짜 이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은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처음으로 깊이 탐구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유행처럼 소비했던 콘텐츠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은지가 추천해준 드라마인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한국이 겪었던 역사적 고난과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자존심에 감동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캠퍼스 내에 있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했고 한국 음식 요리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김치와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학기가 끝날 무렵 은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은지가 떠난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했어요. 저 역시 그녀가 떠나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너도 꼭 한국에 와. 내가 한국에 오면 내가 서울 구석구석 다 보여줄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나 한국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 내가 떠나도 너랑 한국 문화 덕분에 난 계속 배울 거야. 은지가 떠난 뒤에도 그녀가 남긴 영향은 여전히 제 삶 속에 남아 있어요. 그녀는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가 제게 가르쳐준 건 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지는 제게 있어 제 삶을 바꾼 스승과도 같다고 생각해요.